민주당 반기업파 많지도 않아요. 전부 지금 그 귀순했고요. 5명만 지금 저항하고 있는 민주당 반기업파. 그 중에 또 한 명은 또 소위 덕고다이야. 그러니까 4명 남아가지고 지금 사직생으로 지금 진짜 열받는 게 뭐 혁신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지들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하니까 혁신파라고 불러주고 있어. 나라가 황당해서 정말. 거꾸로 돌아가니까. 원칙과 상식을 자기들한테 혁신파라고 불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언론이 혁신파라고 써요. 민주당 혁신파. 아, 나 무슨 뭐 우리 민주당이 왜 그 전에 혁신자 있잖아. 혁신위원장 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뭐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도 있었고 그 이름 갖다 쓰는 게 웃기잖아. 민주혁신행동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원욱 한번 읽어봐요. 부끄럽게 해드릴게. 이 대표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안정적으로 당선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비례제도 출마가 불가능하다. 결국 이 대표는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출마할 수 있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를 바꾸고 싶어 할 것이라는 예측된다. 친명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을 흘리고 있음이 그 증거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개딸을 비롯한 강성 팬덤들이 동원되어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라며 문자 폭탄 보내고 병립형 반대하는 의원들은 수박이라 낙인 찍고 공격할 것인가?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가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는 방법, 즉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선거제도까지 바꾸겠다는 의무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 뇌피셜로 완전히 그냥 솔직히 말하면 쓰레기 같은 걸 써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왔냐면은 원희룡이 개항은 출마한다고 하니 원희룡이랑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비례대표를 나가고 싶은데 지금 연동형이 있는 이 선거제로 그대로 가면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 이재명의 비례 출마를 위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학설을 여보세요. 이원욱 씨. 혁신파네요. 이원욱 씨. 이런 생각은요 당신밖에 안 하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삼선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흑화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권리당원 입장에서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지금 이재명을 까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병립형으로 가라 마나. 여러분 원희룡이가 개항을로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올 인간이 아니죠. 못 오죠. 온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못 이길 이유가 없고요. 문제는 만약에 원희룡이 100분의 1에도 온다면 지지율이 결정하긴 할 거예요. 일반 여론조사가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묶이느냐 아니면 전국 유세가 가능할 것이냐 정도이겠지만 저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병립형으로 갈 거냐 연동형으로 할 거냐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고민해왔던 지점인 거고요. 원희룡이 개항을에 간다고 씨부린 건 불과 2, 3일 전인데 원희룡이 개항을로 간다는 이야기도 아니야. 개항을로 갈 수도 있다를 흘려놓으니까 이걸 가져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에서 당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아니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 맞냐고. 전 이 글을 보면서 이원욱 의원은 끝끝내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구나. 병립형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얄팍하게 읽히고 어떤 비례대표제가 된다고 해도 빨리 결정을 내려서 여기에는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냐의 차이고요. 당 내에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감지가 돼서 제가 좀 걱정이 되지만 이 이원욱 의원님 말씀대로 병립형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볼 때 막고 싶은 그게 다 읽혀서 이런 거는 사실 뭐 상수도 아니고 뭐 하책 중에 하책이 아닌가 싶어서 별로 잘하신 말씀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원욱 의원이 뭐 연동형을 뭐 주장하기 위해서 저런 논리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논리나 사실이나 주장이 완전히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거든요. 저는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냥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나간 분은 아니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선거 나가가지고 유권자들한테 가짜 비아그라 뿌리신 분 한 번 돌면은요 이상한 데 꽂히는 사람 같아요.
요거는 뭐 물론 이원우 의원이 뭐 어떻게 보면 왜 저러는지도 나 이해합니다. 진짜로요. 왜 저러는지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가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재명이 비례대표 나오려고 병립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같은 그냥 막논리를 만들어내면 내가 봤을 때 당신보다는 내가 더 수준 높아요. 그거는 병립형이 갖는 의미, 연동형이 갖는 의미를 다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저 최강욱 의원 관련한 논란이랑 비슷하게 일장일단이 있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를 치기 위해서 그냥 막 논리를 만들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민주당 국회의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려 볼까요? 윤영찬. 탄핵 만능주의를 반대한다.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해온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 소추를 해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 수단인 탄핵 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탄핵 소추권을 대여 투쟁을 위한 연대 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 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 소추권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뭔 소리야 또 이 양반은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에 사실 소위 저 5인방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따가 그 이야기를 따로 주제로 다루겠습니다만 이동관 탄핵이나 검사 탄핵을 추진할 때 저렇게 반란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탄핵 만능주의를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쟤네들 논리로 따지면은 불법도 냅둬라. 그러니까 입법부의 권능은 필요 없다. 결국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역풍분다.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정권 뺏긴 거야. 이 멍충이들아. 이 영원천민들아. 지금 검사 탄핵하려고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그 검사들이 어떤 검사입니까? 개인 비위,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이에요. 그 검사들을 누군가가 견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국회의원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하자고 왜 말 못합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 권능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하면 본인이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그들을 욕하면서 하지 말자 뭐 만능주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써가면서 악화시킵니까? 웃긴 게 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친윤인 거예요. 왜냐하면 EJ라고 적의 적은 적이라고. 근데 다른 의심도 하게 돼. 캐비넷이 있나 이런 거? 왜냐면 민주당은 계속 흔들잖아요. 당원들도 이해하는 거는 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나 같으면 내가 당대표면 다 출당시킬 것 같은데. 제명해버리고. 제발 좀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너무 심하잖아요. 이 탄핵 만능주의 반대하고 이재명 대표 뭐 비례대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오늘 오늘 김종민이 한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유튜브 공천이래. 야 그래 자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 푸른 나옵니다. 아니 저 영원천민 그리고 이상민 의원까지 포함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게 뭐냐면 왜 그들에게 우리 당원들이 수박이라는 별명을 붙여놓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뭡니까? 항상 총알을 내부로 맡기고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맨날 내부 총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기회주의적이라는 걸 그런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요인데 아까 말씀하신 무당 유튜브라고 운운하셨던 그분 예전에 최고위원 되실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기 새날 출연시키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서 최고위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는 이 유튜브 괜찮았고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니 말이 안 되고요. 무당이고요. 이 말이 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똥파리의 피해 생존자로서 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나니까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애들이 등장을 해요. 그걸 이를테면 8월 16일 날 이제 독립운동 했던 새끼들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김어준, 뭐 우리 새날, 이동영, 김용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있었는데 걔들을 모아서 국회에서 행사하게 해준 게 김종민이에요. 그 똥파리들이 민주당이 얼마나 폐악질을 했냐면 어떤 여성 정치인은 최강욱 의원은 정말 그건 풍자에 가까운 얘기고 여성 정치인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트위터에서 해가지고 입원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거를 옹호했던 게 김종민 저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강성 지지층 개딸과 뭐 손절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튜브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 야, 이 양심 없는 양반들아 지금 새날 텔레그램 그 정보가. 새날 정보방에다가 나중에 쭉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저 국회의원마다 리스트업해서 올려드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개딸과 손절하라 그러면서 유튜브 공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얘네들은 그런 거지. 아까 말한 영원천민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지역구에는 확실한 사람이 붙었어. 봐봐. 지금 강병원 지역구는 뭐 여기 뭐 4인방은 아니지만 강병원 지역구에 김우영, 송갑석 지역구에 강희원, 이원욱 지역구에 진석범, 조홍천 지역구에 최민희, 윤영찬 지역구에 현근택, 김종민 지역구에 황명선. 여론조사하면 대부분 다 이겨. 그러면 이거를 저 위에 제목 쓰여 있죠. 자기공천이라고. 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느 지역구에 도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늘상 단수 공천 받아가지고 경쟁력 없이 이기다 보니까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천 받아서 온다고? 말이 돼요? 놀부심보지 우리 지역엔 도전자가 있으면 안 돼를 자기 공천이라는 말로 프레임 바꾸는 거잖아. 경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지금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경선에 나가면 떨어질 게 분명해라는 게 확신이 섰기 때문에 계산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라는 게 윤석열하고 똑같은 짓거리 하면 되겠어요. 공정 이야기하면서 수사를 민주당 쪽만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저 자객 공천이란 말도 틀린 게요. 누가 공천 준 게 아니고요. 그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나. 그러니까 김종민의 논리는 그런 거예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과대표돼 있는데 유튜브 채널들이 그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이 논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민주당의 그 공천 경선이 뭐냐면 권리당원 투표 50%하고 ARS 여론조사가 50%예요. 그러면 권리당원들 당원이 아니라도 유튜브 보시는 민주당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건 맞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심포도 이론이라는 거야. 또 내부 정치를 하고 뭘 정치를 못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안 불러요. 근데 지들이 키웠던 똥파리 채널 다 가보세요. 아마 내가 보기에 제일 구독자 많은 게 한 3만 명이 안 될 거야. 이쪽 소위 말하면 지금 상식적인 민주당 채널들 웬만하면 다 10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론 지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지들이 나갈 방송이 없는 거야. 종편만 나가잖아요. 그 민주당 지지층과 부합하지 않은 메시지만 내니까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새날 구독자가 많은 거예요? 100만도 안 되는데 100만만 들어주세요, 빨랑.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닙니다. 보수 채널 100만 수두룩해. 우리처럼 영혼을 갈아 넣어서 방송해봐야 10년 방송해도 85만 명밖에 안 돼. 86만 명. 그래도 열심히 하고 돌아왔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내부 정치를 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나갈 방송이 이제 없어. 그렇게 키워줬는데. 걔네들 똥파리들 왜 초창기 때 김진표, 박광원, 뭐 김종민 정말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빛을 내줬지. 인증을 해준 거 아니야. 여기는 진짜 찐
문재인 지지 방송이라고 우리 그런 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왜 최고위원 선거 나오면은 지금 친명 비명 없을 때 막 최고위원 선거 나오면 다 누구랑 할 것 없이 막 인터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포도 이론이라는 게 원래 지지자들이랑 소통하면 좋지. 그게 현대 정치의 기본 모습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새날이랑 비슷한 숫자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소통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나갈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다 자기들 반대파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비열해. 옛날에 똥파리 등에 안 엎였으면 내가 이해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우리 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지금 얘기하는 이분들 몇몇 분들이 정말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앞장서서 누구보다 현 정권과 맞서 싸웠다고 하면 어떻게 적대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역사가 증명하는데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고 있어서 유튜브 매체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만 무조건 잘못이라고 단죄하고 그리고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이 우선이 돼야 되고요.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지도부가 탄생했었거든요. 근데 왜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77.77%?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상 당신은 당선된 거야.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 이재명 낙선의 가장 큰 원인은 이낙연계입니다. 원인 분석해드리면. 선거운동 열심히 안 뛴 것도 있지만 대장동으로 개고상하게 만든 것도 이낙연계고. 그리고 180석 몰아줬지만 민주당 진짜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소리 들었던 것도 이낙연 대표 때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네 뭐네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의 책임도 있는 거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해서 민주당을 이낙연 때의 답답함이 없는 민주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대항하기에는 이재명이 제일 낫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 되고 이재명 당대표 되고 그거를 지금도 불복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들이.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저런 거예요. 내가 새날에서 나가고 싶은데 김호준 나가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못 나가. 아 저것들 강성 유튜브. 이건 미친놈들인 거지. 아 정치를 왜 저런 식으로 저질러 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웬만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화를 안 내왔던 사람인데 지금 최근에 저 보여주는 모습들 있죠. 흑화되고 있는 사람들. 저거 정치인 아니에요. 기본적인 의리도 없어. 우리가 분석해드린 지역구 다 있잖아요. 저거 4명 다 포함돼, 5명 다 포함돼 있거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에요. 누구나 가도 당선되는 곳이라고. 심지어 여기 볼메 그린님, 이윤정님 저 같은 사람 나가도 당선되는 곳이야. 지들이 잘난 줄 알아. 근데 지금 와서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한테 총질하라고 저걸 보냈습니까? 지금 시대에 정권 바뀐데 뭘 해야 돼? 윤석열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원들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 누구라고 지칭을 못하지만 강성 유튜브 지지층, 유튜브 공천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출연시키면 공천 되나 보지? 아유 들떨어져가지고 정말. 뭐 당원 탓하고 이재명 대표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에서 정말 일을 잘했다면 지역 사람들이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도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 정책 평가할 때도 있었지만 다들 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평가할 때 현역 의원 평가를 할 때 하위 점수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하위 20%를 가능성이 높아요. 하위 20%가 지금 대부분 다 공천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일은 못했지만 공천은 받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땡깡 피우기 들어간 거야. 침대 축구 들어간 거야. 나이롱 환자, 가짜 교통사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공천은 유튜브 간다. 와, 야, 우리 저기 충남 계룡 농산 금산의 정민이성 정말 이렇게 찌질한지 몰랐어요. 너무하네. 여기까지.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마니님 감사드리고 동해 푸른바다님 감사드리고 피육님 서울의 봄에 전두환이 전두광으로 나오는데 윤만 접붙여서 윤두광. 아 그렇군요. 윤두광. 자 김영일님 남영희 위원장님 돈다방 미쓰리 이윤정님 볼메그리님 푸나성님 오늘 또 허버천낙에 반갑구만요. 허버천낙이란 말은 전라도 사투리 중에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람도 잘 몰라요. 예. 마차를 맡고 있는 마차님은 짬밥 있다고 멘트도 안 하시네. 볼메그리님, 이윤정님도 멘트 하지 마세요.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야. 자 김미로님 감사하고요. 김영일님 동훈아 그만 나대라 비속어 쓴다고 차단하네 옌병. 좋아하면 짓는다 왈왈왈님. 동훈이 뽑을 바엔 우리 집 댕댕이가 정치를 더 잘하겠다 하셨고요. 네 공감하고요. 자 점2개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땡큐. 마지막.